안녕하세요. 작심선생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채널 소개 영상을 올렸었고요. 거기 관련해서 이제 책 리뷰나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이번에 같이 이야기 보고 싶은 책은 이 책입니다.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러니까 이 책이 저는 우연히 알게 된 책인데 너무 좋아서 샀어요. 이게 지금 14,000원인가 하는데 인터넷에 사서 조금 더 한 1,000원, 2,000원 더 싸게 사긴 했지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이 좀 욕심이 있어서 많이 샀었는데 잘 안 읽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책을 되도록이면 안 사고 도서관에서 빌려보려고 해요. 근데 이 책은 좀 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조금 필요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이 책에 보면 처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타인을 과도하게 허용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학대다. 온화하고 선량한 것도 좋지만 필요하다면 자신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무기인 까칠함도 갖춰야 한다. 기억하자. 강해야 할 때는 강하게, 부드러워할 때는 부드럽게 변할 줄 아는 사람만의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착한 게 좋다. 착한 컴플렉스라고 하죠.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호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게 무의식적인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떤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소제목은 나 대신 싫은 소리 해줄 사람이 없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한 여자분이 계신데 여동생이 차를 사고 싶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 H라는 분이 거절을 못한 거예요. 차마. 그래서 자기가 여기저기 막 돈을 빌려가지고 여동생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돈을 갚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힘겹게 가계부 써가면서 갚은 거예요. 1년 만에 겨우 빚을. 근데 그 찰나에 동생이 집을 사고 싶다면서 또 빌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H라는 이분이 내가 돈이 어딨어. 먹고 죽을 여도 없어. 라고 막 벌컥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자매 둘이 막 싸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동생은 홧김에 자동차를 팔아서 그 전에 빌렸던 모든 돈을 갚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혹시 자신도 다른 사람의 바람을 이루어주려다 애쓰다가 훨씬 중요한 자기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동생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자정도 안 되는데, 그리고 자기는 자기 돈도 아니고 또 빌려서 빌려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동생과 관계는 더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동생이 부탁을 들어준다고 했을 때 더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동생과의 사이도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아주 이제 제가 막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사적이든 직장에서든 뒤털없는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처음에는 소인처럼 깐깐하게 굴고 나중에는 군자처럼 대범하게 행동해야 한다. 다소 까다롭게 보일지라도 초반에 미리 자신이 원치 않은 상황과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점들, 그리고 도움을 정하고 받는 범위 등을 솔직히 밝혀주자. 이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막 잘 해주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이게 선을 잘 모르고 이렇게 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쌓이는 거죠. 나중에 이제 폭발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항상 잘 해주다가 9개 잘해주다가 1개 못해주면 너는 원래 이런 사람, 넌 나쁜 사람이 되는데 9개 못해주다가 하나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좀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상대방과의 관계도 더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여자분이 또 나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뭐 여자분이 이제 그 박람회에 가서 이제 이력서를 내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일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취업을 해요. 근데 이 상사가 이제 조금 허드렛 일만 시키고 막 그다음에 엄청 하기 힘든 일을 주면서 이거 해내지 못하면 이렇게 너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이제 열심히 해요. 했는데 열심히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완성했을 때 그 아이디어를 그 상사가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혹사당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은 또 이거 일이니까, 자기 생계니까 이걸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계속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이제 자기가 했던 그런 증거 같은 거에 대해 이메일 이런 걸 모아서 인사관, 그러니까 그 위에 그러니까 더 책임자에게 보낸 거죠. 그리고 나를 다른 부서로 이렇게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당하게 자기를 위해서 싸우거든요. 이런 부분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열정페이라고 하잖아요. 너도 젊으니까, 아니면 넌 경력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해봐야 돼 라고 말하면서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더 큰 기회를 줄 수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것만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은 뭐 정규직이 된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직위, 아니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견디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넌 그것도 견디지 못해? 너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살 거냐?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 사람한테 하는 부당함을 정당화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저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생도 고생 나름이다. 어떤 고생은 제 개인에게 치명적인 후유증을 안길 수 있다. 둘째, 적당한 고생하는 것을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고생한 후에 깨달은 점이나 개선된 부분이 없다면 아무리 고생해도 헛수고일 것이다. 이게 정말 이 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20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좀 악용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것도 못 견디면 될까?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잘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근데 경험이 없으면 힘들어요. 이거를 구별하는 게, 내가 이것도 못 견디나?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취업을 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해보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조금씩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이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의 이제 20대 초반이나 이렇게 처음 사회생활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학대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일을 던져주는 거, 자기 일 던지거나, 그러면서 이것도 못해 나가냐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휘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봤을 때, 이걸 했을 때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번은 자문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자존감을 이렇게 낮추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의 말을,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리고 경력이 많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말을 멋들어지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상사이든 선생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곰곰이
자기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보기를 권유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여기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혼자서 다 주지 마라. 너무 잘 약이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가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당신의 헌신을 당연히 여기거나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포기해가면서까지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균형을 잡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분이 상담을 하시는 분인데, 이 저자가 어떤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한 여자분이 자기 대학 동기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취업이 안 돼서 자기는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자분은 공무원 시험을 하려고 하다 포기를 하고 자기의 돈을 벌고 남편을 뒷바라지를 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해서 여자분은 돈도 벌고 집안살림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이 4년 후에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직장을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상하이에 좋은 직장으로 가게 돼서, 근데 이제 그 직장이 더 좋기 때문에 이 여자분은 이제 남자를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직장을 그만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생겨서 전업주부가 되는 거죠. 근데 전업주부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라 이제 우선 남편의 기준에 따라간 거죠. 3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됐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제 이혼을 요구하게 되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는 4년 동안 일하고 집안일 하면서 남편 대학원을 보내서 좋은 직장에 보내고 또 그 직장을 따라가기 위해 자기 직장도 포기하고 아이를 기르고 했는데 이제 남편이 난 너랑 못 살겠다. 멱살 잡죠.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남편은 이렇게 뻔뻔하게 응수를 했대요. 내가 언제 당신더러 내 공부 뒷바라 잘했어? 아니면 나 따라서 상하이 오랬어? 전부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은 미칠 지경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좀 너무 한쪽에서 이렇게 헌신을 하다 보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편이 성과를 거두고 하도록 놔두고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이 본인의 것을 너무나 다 포기한 거였어요. 남자분도 공부를 해서 대학원을 조금 이따 가든지 아니면 이거를 양립할 수 있게끔 여자분도 자기 일을 할 수 있고 남자분도 할 수 있게 조금 더 본인의 걸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이 여자분도 자기의 삶을 살고 남자분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무조건적으로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면 이렇게 억울해지진 않았을 거고 어쩌면 남자분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부부 사이든 연인 관계든 나 스스로 원해서 한 선택에 이제와 헌신이라는 편말을 붙여버리면 베푼 쪽이나 받은 쪽이나 모두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그녀가 남편의 학업 뒷바라지를 하기 선택한 것은 상대를 진심으로 위한다는 선량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상대의 일을 지지하기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헌신이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헌신인 거죠. 남편을 지지해 줄 수는 있었지만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길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지를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꼭 커리어가 일을 해야 되는 게 전업주부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자기가 일이 있었는데 남편을 위해서 자기 일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꼭 그 직업이나 이게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헌신을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내가 언제 도와달라 그랬어?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 그러니까 또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이 말도 못해, 넌 이렇게도 못해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옥죄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다른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결국 더 관계가 나빠지거나 일을 잘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남자분이 성격도 좋고 뭐 부탁을 하거나 하면 뭐든지 네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꾸 이 사람한테 이제 직장에서 일을 맡기면 계속 늦는 거예요. 봤더니 이분은 거절을 못해서 무조건 예스 했지만 아직 그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계속 밀리다가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거절을 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 생각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절을 하는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에 부딪힘이 있더라도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직장 생활에서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잘 받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화, 그러니까 직장 문화면 괜찮지만 이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잘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좀 시간이 길어져서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2부에서 나머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